97쪽 내신 만점 문제 풀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서 움직이던 진자가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 결국 멈추게 되죠. 근데 멈췄던 진자가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저절로 다시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가역 과정이고요. 진자가 처음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 진자가 멈추는 거죠. 1은 열로 모두 전환이 됩니다. 열이 1로 모두 전환이 안 돼서 그렇죠. 멈추었던 진자가 다시 움직이는 현상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현상이죠. 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번에 5번, 2번 보죠. 그림 가는요. 모양, 크기, 무게가 같고 색깔만 다른 공이 칸막이에 의해 반으로 나뉘어져 있죠. 나는 이게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무질서도가 같지는 않고요. 옳은 거 찾아야 돼요. 나의 엔트로피가 가의 엔트로피보다 큽니다. 자연에서는 나에서 가로 스스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 2번. 이번에 2번. 내 방이 점점 어지러워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죠. 그림과 같이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가 확산돼서 잉크색으로 물이 변하죠. 색이 변한 물이 다시 잉크와 물로 나눠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 연력학 제2법칙이죠. 연력학 제2법칙 좀 찾아볼게요. 찬물, 더운 물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고요. 외부에서 흡수한 열은 전부 1로 바꾸는 열기관 만들 수가 없습니다. 1은 전부 열로 가능하고요.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관은 일종 연구기관이고요.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됩니다. 만들 수 없고요. 그래서 3번. 4번 갑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저절로 이동합니다. 그 반대로는 저절로 이동하지 않고요. 연력학 제2법칙.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정지한 물체가 저절로 다시 빗면을 따라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열역학 과정에서 전체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고리끼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만 진행한다가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옳지 않네요. 5번.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해서 서술하래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음,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열기관이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Q1만큼의 열을 받으면요. 이제 Q2만큼의 열이 빠져나가거든요. 그 차이값만큼이 1로 전환이 되고요. 그러니까 100% 열기관이려면 빠져나가는 열이 없어야 되는데 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지 않든가 아니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빠져나가는 열이 빠져나가는 열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여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빠져나가는 열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은 항상 100%보다 작다.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번 보겠습니다.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했죠. Q2의 일을 하고 아니죠. 일을 하고 뭐지 이게 지금 이상하죠? W만 W의 일을 하고 Q2의 열을 배출하는 열기관입니다. 뭐 보죠. 열 효율은 Q1분의 Q2 여기 그냥 프린팅이 잘못된 것 같아요. Q2는 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고요. Q1분의 Q2가 아니죠. Q1분의 W죠. 혹은 Q1분의
Q1 마이너스 Q2 혹은 1 마이너스 Q1분의 Q2입니다. 예, 틀렸어요. 예. 열기관에서는 예,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고요. 열 효율이 클수록 저열원으로 적은 열이 배출되고요. 열기관은 예, 열을 일로 바꾸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3번이요. 여기는 미스프린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고열원에서 2500줄의 열을 흡수했고요. 1000줄의 일을 했습니다. 빠져나가는 열은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여 1500줄이 빠져나갈 겁니다. 한 번 순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열기관 내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야 하죠. 그래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부 에너지를 올리는 열로는 지금 뭔가 된 게 없어요. 예. 예, 뭔가 공급된 열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과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열은 다르고요. 열 효율은 2500줄 중에서 1000줄이 되었으니까요. 5, 20, 5, 25, 5분의 2. 열 효율은 0.4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7번에 1번, 8번입니다. 400켈빈의 온도를 갖는 고열원하고 300켈빈의 온도인 저열원 사이에서 열 기관의 최대 효율은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 1-T1분의 T2이거든요. 그러면 최대는요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0.25, 25%. 예,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9번.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했습니다. W1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Q2의 열을 배출하는 열기관을 무시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열기관 AB가 흡수한 열 Q1과 한일 W를 나타냈습니다. A가 B의 열 효율이 1.2배래요. 여기 2 중에서 0.32를 했으니까 열 효율이 0.3이거든요. 0.3. 여기는 왜 0.3이야? 더 많은 열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0.3이 1.2배면 5분의 6배면 6분의 5배면 얘가 열 효율이 얼마가 돼야 돼요? 6분의 5배면 60분의 15 4분의 1 열 효율이 4분의 1이 돼야 되거든요. 열 효율이 4분의 1이라서 0.3 그러면 여기 1.22가 공급됐는데 그 중에 0.32를 일을 했으면 예, 효율이 4분의 1이 됩니다. 자, 옳은 거 찾아야 되는데요. A가 예, 뭐 0.72를 방출했을 겁니다. 기억은 2보다 크죠. 1.2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거군요. A와 B가 같은 열을 흡수한다면 한 일은 효율이 더 높은 게 A가 B보다 더 크겠죠. 5번이고요. 10번입니다.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A에서 B, C, A로 갔습니다.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건데요. 이때 흡수한 열이 Q1, 방출한 열이 Q2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CA 과정에서요. CA 과정에서 어떻게 되나요? 압력 작아졌죠. 부피도 작아졌고요. 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AB 과정 볼까요? AB 과정은 정적 과정입니다. 정적 과정에서 압력이 세졌죠.
온도가 높아졌네요. 예, 이때 열을 흡수합니다. 이때 열을 흡수하고요. 그리고 한 일의 양이 0이니까요. 아우, 열을 흡수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BC 과정 보죠. BC 과정은 압력이 유지가 되네요. 이렇게 되겠죠. 부피가 커졌습니다. 이때도 열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도 늘고요. 온도가 늘고요. 저기 1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열을 흡수해요. 이때 흡수하는 열이 Q1이고요. 그리고 CA 과정 보죠. 부피가 줄었죠? 압력도 줄었고요. 그러면 어, 이렇게 됐다라고 볼까요? 음, 온도가 낮아집니다. 네, 그 부피가 줄었고요. 이렇게 이때 온도가 줄었고요. 내부에는 줄었고 이를 받았습니다. 열이 방출이 되겠네요. 이때 방출된 열이 Q2이고요. CA 과정에서 방출된 열은 Q2가 맞습니다. ABC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이게 지금 Q1을 받았는데 요만큼의 일을 했죠. Q1 중에서 일한 거를 뺀 만큼 이 내부 에너지 증가량입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빼고 예, Q2도 빼고 그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고요. 열 효율이 Q1분의 EP0 V0이래요. 열 효율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열 효율은 공급한 열분의 한 1의 양이거든요. 그럼 1의 양이 이만큼인지 보죠. 여기 세로가 EP0 그리고 가로가 EV0 그럼 4PV0에서 반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EP0 V0이네요. 4번 11번입니다. 한술한 가정마다 1000kcal의 열을 받아서 W의 일을 했고요. 면적이 W입니다. 저열온으로 600kcal의 열을 방출합니다. A, B, C, D, A로 변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고요. A, B가 등온이래요. 그리고 CD도 등온입니다. T1보다 T2가 뜨겁고요. BC하고 DA는 단열이네요. AB 과정에서 단열에서는 열을 흡수하지 않고요. 등온에서 열을 흡수하는데 이때 흡수하는 게 이제 1000kcal이고요. CD에서 열을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게 600kcal. 예, AB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 맞고요. CD 과정에서 600kcal 열을 방출하는 게 맞고요. A, B, C 과정에서 한 일이 W는 아니죠. W보다 큽니다. CDA에서 일 받은 걸 뺀 만큼 요만큼이 W니까요. W는 아니고 열 효율은 40%이다. 뭐 줄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공급한 열이 1000kcal이고요. 빠져나간 열이 600이니까 400kcal의 열이 저기 1로 전환이 됐습니다. 0.4, 40% 맞고요. 4번, 11번에 4번, 12번. 그림은요, 수조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된 전기로 불 켜고
동시에 펌프 작동시켜서 물을 올려서 무한히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한대요. 안 되죠? 싹 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됩니다. 이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뭐 마찰에 의해서 소리 에너지, 공기 저항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예, 안 돼요. 예, 펌프도 공급한 전기 에너지가 싹 모두 다 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예, 주변에서 이제 열들이 나게 돼요. 전구에서도 그렇고요. 옳은 거 찾아보죠. 그 수조에서 나온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비과학 과정이 맞습니다. 에너지 공급 없이 높은 곳으로 가지는 않고요. 예,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 이거를 일종 연구기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기관입니다. 만족하지 않죠. 예, 기억 니은 3번입니다. 그리고 실력업 문제 바로 가죠. 열 효율이 0.25인 열 기관이 있습니다. 일정량 이상 기체가 있는데요. A에서부터 B, C, D, A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AB 과정에서 증가한 내부 에너지가 150줄이래요. 그리고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의 양이 200줄이라고 합니다. BC 과정에서 흡수한열은 800줄이다. 네, 다 해볼까요? 잘 모르겠으니까. AB 과정 볼게요. AB 과정.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 예, 여기 부피가 일정하거든요. 한 일의 양이 0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열을 공급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고요. DC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정적 과정이었고 BC 과정에서는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 어, 얘는 이제 등온선이거든요. 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어요. 예, 열 받은 만큼 일을 합니다. 예, 열 받은 만큼 일을 하고요. CD 과정 보겠습니다. 얘는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요. 정적이니까 정적 과정이니까 일이 없고요. 그 열이 방출되거든요.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DA 과정입니다. DA에선 등온이거든요. 그럼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요. 일을 받았습니다. 일 받은 만큼 열을 방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을 흡수한 게 A, B, B, C 과정인데요. 이게 뭐였나요? A, B에서 증가한 내부 에너지가 150줄이래요. 그럼 A, B에서 흡수한 열도 150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효율이 0.25래요. 열 효율이. 그러면 열 효율이 0.25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체가 한 일이 200줄이고 그럼 공급한 열이 나오는군요. 아이고야. 800줄이네요. 총 800줄을 공급받았는데요. AB에서 150줄 공급받았으니까 650줄 BC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800줄의 열을 공급받았습니다. 네.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은 650줄이죠. AB 그리고 BC에서 흡수한 게 총 800줄이고요. 기억은 옳지 않고요. CD 과정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 여기서 예, 감소하긴 했는데 이게 50줄인지를 확인을 해보죠.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T1에서 T2로 여기 AB에서 T1에서 T2로 온도가 올라갔죠. 일은 안 하고 그때 이제 내부 에너지가 150줄 증가했는데요. 그 같은 온도만큼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CD에서 150줄 감소합니다. 감소한 내부 에너지 150줄이고요. DA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만큼 열을 방출합니다. 네, 3번이네요. 3번. 그리고 2번입니다. 자, 이게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에서부터요. B, C, D, A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압력과 부피인데요. BC 과정과 DA는 단열이래요. 그러면 등온선이 이렇게 좀 너무 이상하네. T1, T2, T3, T4. 예. BC하고 DA가 단열이니까요. 단열인데, 아이고야. 이 단열 압축되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예. 아이고, 죄송해요. 어버버해서. T1, T2, T3, T4. 볼까요? 단열 팽창했으면 온도 낮아지고, 그리고 단열 압축했으면 온도 올라가고. 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보죠. 한 번 순환 과정 동안 기체가 한 일은 이다. 내부 에너지가 AB 과정에서 8이만큼 증가하고요. CD 과정에서 6이만큼 감소합니다. T2에서 이것도 좀 볼까요? 하나씩 다 해보죠. 자, AB 과정입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고요. 다 한 번씩 써보죠. BC, 예, 다 한 번씩 써보겠습니다. CD, DA죠. 자, AB는 정적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거든요. 예, 열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BC는 단열 팽창입니다. 단열 팽창이죠. 팽창 외부에 일을 했어요. 외부에 일을 한 만큼 온도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네. 그리고 CD가 또 정적 과정이죠. CD가 정적이니까 일을 하거나 받지 않았고요.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온도 낮아진 만큼 열을 방출하고요. 그리고 DA가 단열 압축입니다. 단열 압축. 압축됐으니까 일을 받아요.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8E가 증가했대요. 그럼 이때 공급한 열 에너지도 8E가 되겠고요.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6E가 감소했대요. 여기에서 6E가 감소합니다. 그럼 방출되는 열 에너지도 6E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단열은 방출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흡수한 열이 8E이고요. 방출되는 열이 6E이고요. 자, 그러면 한 일을 볼까요? Q1은 8이고, 예. 방출되는 열은 6이고, 그러면 한 일의 양은요?
밑에다 쓸까요? 이가 되겠죠. 이렇게 열기관에서 이렇게 됩니다. 한일은 이가 맞고요.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푸네요. 열효율은 공급한 열분의 한일의 양. 예, 4분의 1, 0.25이고요. BC 과정에서 여기죠.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 감소하죠. 그러면은 4번입니다. 그리고 예, 잠깐 쉬었다가 중단원 마무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